오늘은 챙겨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GDP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 GDP가 3.3%가 나오면서 예상을 엄청나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의 힘이 정말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죠. 데이터가 나오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이 GDP 데이터를 증시 상승으로 대응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죠. bad is good이냐? good is bad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지금 시장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GDP 데이터, 경제가 너무나 호황이어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 같다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시장이 증시 상승으로 소화를 했다. 이건 앞으로 골디락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의한 주가 랠리,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징후를 우리가 확인했다. 이런 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실제 골디락스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하나 더 보았다. 그게 뭐였냐? GDP는 엄청 잘 나왔는데 그래도 노동의 둔화는 보여주었다. 지난 20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 21만 4천 건을 기록해서 전주 대비 2만 5천이 늘어났더라. 시장 예상 중앙치가 19만 9천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더 상회했더라.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늘어났더라. 이게 정말 오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밸런스를 맞춰줬거든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일방적으로 좋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경제가 과열됐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안정성장을 하면서도 균형 있게 가는 데이터, 즉 연준이 골든 패스로 부르는 골디락스의 길을 시장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가장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력한 GDP 데이터와 조금 안 좋게 나온, 그러나 침체로 경제를 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호하지만 높게 나온 노동 데이터는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왜냐? 실업률이 앞으로 일부 올라갈 여지를 제공하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란 두 개의 확신을 동시에 주는 그런 데이터의 짝꿍이기 때문이죠. 약간의 노동 둔화를 감수하고 하방을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GDP 데이터. 이거 두 개 합하면 결국은 골디락스일 겁니다. 노동이 좀 안 좋아질 징조가 보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가져가고 GDP는 여전히 안정적이니까 성장 기대감도 가져가고 증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날 이 조합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좋은 GDP가 나왔는데 장기물 금리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즉 채권시장은 GDP보다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노동 데이터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어제 5년물 입찰이 좀 부진해서 장기금리가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무난한 결과 보이면서 대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증시 상승이 놀라운 이유는 이 테슬라의 폭락장을 뚫고 어떤 상승세로 증시를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조성되더니 결국 오늘 12% 넘게 대폭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왜 이렇게 컸느냐?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 거냐? 이거는 이분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분리시파의 최고봉 중 하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이분인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웠냐면 항상 좋게 얘기하시는 이분도 결국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낮춰도 높긴 합니다. 기존 350에서 주당 315달러 낮췄는데 하지만 이 방향성이 중요하죠.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만 내린 건 아니고 다 내렸어요. 미주호가 320에서 270,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90에서 280, 시티가 255에서 224, 골드만삭스 255에서 220, 웰스파고는 223에서 200.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우냐? 크게 정리하면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 청사진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이건 댄 아이브스 인터뷰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테슬라 좋게 본다. 근데 단기로는 테슬라가 이 소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가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실적 발표에 굉장한 모호한 그런 청사진 제시했죠. 거의 미래 숫자 예측지, 정성 들여서 어떤 숫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인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가뜩이나 테슬라가 올해 판매량 실적이 대폭 깎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산량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걸 좀
세련되게 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침일 뿐이다. 이런 어떤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컨콜을 못한 겁니다. 이날의 테슬라는 굉장히 노련하지 못했고 아마추어적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로 인해서 시장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동차 회사로 봐야 돼? 아니면 AI 회사로 봐야 돼? 자동차 회사로만 본다. 자동차 회사로만 보자면 테슬라 스스로가 중국이 거의 대다수 전기차 회사를 앞으로 압도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이 밸류를 줄 수가 없죠. 성장성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이미 전기차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라고 합니까? AI 회사로 간다고 비전을 밝히죠. 에너지 회사로 간다고 비전을 밝히죠.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분야에서 돈을 벌 겁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AI 회사로 보자면 이 밸류에이션을 얼마큼 줄지가 또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회사로의 테슬라는 기반이 잡혀 있고 엑셀로 돌리면 숫자가 나오고 이익 예측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AI 회사로의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테슬라 너의 정체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날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시장과 잘 소통하는 누군가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이 커콘 CFO가 나간 뒤에 뭔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월가에서 CFO 나간 뒤에 컨콜이 엉망이 됐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방침 하나를 바꾼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AI 비전을 알 수 있는 AI 데이가 있었죠. 이게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중단했는데 이거를 다시 개최하기로 그렇게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AI 회사로 넘어가겠다. 여기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테슬라 미래는 없다. 이렇게 머스크가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방향성만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GDP 그리고 둔화되는 노동, 테슬라 주가 폭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룰 게 참 많네요. 유가도 지금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부 브랜베어 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